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나에 갇힌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나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나 속에서 더 작은 바로 생각에 갇혀있는, 생각의 늪에 갇힐 때 우리는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는 저자 이상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생각의 늪이란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 동물들도 여러 공경에 처하는데 사람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는 사람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 주제로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생기냐 할 때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생긴다고도 흔히 얘기하죠. 근데 그런 주제를 얘기 앞서서 우리 인류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류 조상들은 아주 맹수들처럼 빨리 뛰지도 못하고 힘도 세지도 않았고 또 새처럼 날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다른 동물과 또 다른 측면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전두엽의 발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두엽이 발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두엽의 기능들이 하는 역할들이 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두엽에서 나는데, 물론 다른 동물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하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계획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생각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어느 정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낙담도 생기게 되고 우울도 생기게 되고, 또 계획 세우는 거 참 좋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에서 자꾸만 계획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안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것이, 생각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생각이 너무 많아. 이제 생각을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 들고 다른 생각 들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의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각은 뻥튀기 기계 같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크게 다루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뉴스를 만들어버리고 아주 중요하다고 자꾸만 인간들한테 주지시켜줘요. 실제는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래서 생각의 이런 두 가지 특성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성과 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만 작은 문제를 크게 뻥튀기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게 중요한가 보다 하면서 생각이 늪에 빠져요. 그래서 나에 갇힌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나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나 속에서 더 작은 바로 생각에 갇혀있는, 생각의 늪에 갇힐 때 우리는 스트레스 자주 걸리고 많이 걸리고 심하게 걸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타인의 행동만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나 자신도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뇌가 몇 개일까요? 이런 말씀 드려요. 뇌가 몇 개긴요. 뇌 팔은 두 개고 눈도 두 개지만 뇌는 하나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저는 뇌는 두 개라고 말씀드려요. 두뇌잖아요. 물론 두뇌의 두자는 머리 두자지만은 사실은 뇌가 두 개가 맞는 것 같아요. 뇌는 이렇게 좌방구방구 그러니까 뇌 하나에 왼쪽 편, 오른쪽 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뇌의 왼쪽과 오른쪽은 큰 덩어리가 완전히 다르 있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그냥 뇌랑이라 해서 다리가 놓였다 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죠. 그러면 왼쪽 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좀 꼼꼼해요. 왼쪽 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꼼꼼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저거 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왼쪽 뇌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른쪽 뇌 같은 경우는 오른쪽 뇌는 굉장히 크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큰 계획들은 세우는데 자세한 것들은 좀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한쪽 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좀 더 크게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낮아빠져서 별로 세세한 것도 준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것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는 꼼꼼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피곤해질 수도 있고 큰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이 만나서 크게 하는데 실제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뇌가 두 개 있는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뇌는 3층 석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뇌는 3층 석탑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뇌는 흔히 맨 밑에 파충류의 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예쁜 그 진행자가 동남아시아 악어 마을을 갔어요. 근데 악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악어 알이 있더라고요. 악어 알이 있는데 악어 알에서 부화된 새끼 악어를 찍었습니다. 바로 부화된 새끼 악어의 그 새끼 악어는 크기 한 요만했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들 새끼 악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새끼 악어가 너무 귀여웠어요. 악어는 굉장히 무섭고 그러는데 새끼 악어는 귀여워서 저는 역시 모든 동물들은 아기 때 귀엽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리포터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진행자 리포터가 이렇게 귀여워하면서 악어를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악어 거의 점프를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다칠 뻔했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악어는 역시 새끼 악어래도 아기 악어래도 이 본능적 뇌를 갖고 있구나 느꼈어요. 악어 입장에선 굉장히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자기 종족이랑 다른 이상한 생명체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니까 얘는 할 것이 딱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얘는 싸운 걸 택한 거죠. 그래서 본능의 뇌라고 합니다. 파충류의 뇌라고 하죠. 맨 밑바탕에 그 뇌가 우리한테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엔 포유류의 뇌라고 하죠. 저희 집에는 얼마 전에 아주 작은 시추 강아지를 한참 키웠어요. 얼마 전에 떠나서 안타까웠지만 그때 처음 키울 때 강아지를 별로 안 키우던 제 아내와 저 사이에는 약간 논쟁이 붙었어요. 걔가 과연 웃을까 하는 점이 있어요. 제 아내는 걔가 무슨 웃어, 저 뚱하게 저런 표정만 짓고 있지, 그런 표정을 짓고 저는 웃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제 아내가 제 감정은 캐치 못하는데 그 강아지 감정은 우리 딸 너무 얼굴 예쁘다, 오늘 기분 좋네 안 좋네 하면서 감정을 캐치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려견 같은 경우들은 반려견을 키울 때는 감정 교류가 되죠. 뭐 작은 도마뱀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마뱀에서 교류되지 못하는 감정들이 포유류에서는 감정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층에는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에 바로 심포유류 뇌, 인간의 뇌가 있는데요. 즉 이성의 뇌, 생각의 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층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우리한테는 인간이니까 심포유류의 뇌만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개층이 각각 다 있게 되죠. 혹시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무슨 일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전 계획 다 세웠는데 교장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 다 바꿔 막 그러셨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다 이렇게 하셨고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면서 이성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밀고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 순간에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분의 뇌는 파충류의 뇌, 즉 굉장히 아주 환한 뇌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그랬더니 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계층에서 맨 밑에 층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구나 생각하는 것이 어쩜 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신다면 나중에 이분이 또 계속 파충류에 대한 작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잘 앉은다면은 다시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는 저분은 나보다 좀 더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좀 큰 그림만 주로 그리는 분 같아.
저분은 나보다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저 사람이 지금은 조금 좀 과하게 파충류라든지 감정이 치우쳐서 지금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이해할 때 뇌를 이해한다면은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을 건드리면 화나지 않나요? 제 생각을 건드리면 저가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얘기한 이런 내용을 어떤 사람이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럼 왜 그럴까요? 생각에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건드리는데 사실 생각을 건드리는 것 뿐인데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해요. 나 본질을 건드린다고 생각해요. 제 팔을 건드리는 거 뭘 살짝 건드린 것 갖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생각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것은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어떻게 비동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생각과 나를 거리두고 동일시하지 않게 하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는 방식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생각한테 이름을 붙여주세요. 또 어떤 증세가 있다. 두통을 지근지근 머리 아프다 하고 이름 붙여주세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전립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인데 전립선 문제 치료하면 되잖아요. 또 물론 재발이 잘 되는 병인데 이분은 그게 문제 아니고 전립선 문제 때문에 우울증도 빠지고 불안증도 잠도 못 자시는 분이에요. 그분들 나중에 그분을 치료하다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 요새는 치료 잘 돼서 전립선 증세가 없지만은 혹시 다음번에는 전립선 증세가 오면은 한번 이름 붙여보세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전립선? 립선이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이름이 성은 전씨고 이름은 립선. 이름 예쁘네요. 근데 그 옆에 부인분께서 자기도 무슨 증세인데 이름 붙여보겠다고 그러시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증세나 생각들을 했을 때 요새 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생각 1호, 생각 2호 그것처럼 어떤 생각에도 이름 붙이게 불편하면 그냥 1호, 2호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입선이가 왔구나. 두통 1호, 어떤 분은 두통을 두민이라고 이름 붙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생각 1호 왔구나 하면서 이름 붙이다 보면 그 이름 붙이는 순간 생각과 나는 거리를 두게 되죠. 생각과 나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여전히 생각이 나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애들한테 뭐 물어보시죠?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나요? 너 몇 살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잘 물어보잖아요. 생각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몇 살이니? 만약에 생각이 나라면은 그 생각은 나랑 나이가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나이 물어보면은 대부분 1년 안 된 것도 많고요. 어떤 생각은 한 달 안 된 것도 있고요. 길어야 2년 안 된 것도 있고 3개월 안 된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란 부분에 대해서 나이를 따져보면은 이 생각은 어느 날 어떤 것을 본 다음에 내 생각이 됐구나 느끼면서 이것이 밖에서 들어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테 이름 붙이고 생각한테 나이를 물어보고 하면서 생각이 나가 아니구나 하면서 말 습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습관이 됐으면 좋겠냐면 분할을 붙여보세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 선생님도 계실 텐데 저는 2형식에서 3형식으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 2형식은 뭐죠? 주어랑 보어랑 같다는 거죠. 3형식은 주어랑 목적어랑 나는 우울하다는 관점하고 나는 우울하게 지금 감정을 갖고 있구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말 습관 중에 하나가 분할을 자꾸만 붙여보세요. 나 화났어. 그건 뭐죠? 나이콜 화예요. 그러지 말고 나 화났어. 그러면 내가 화내는 지금 감정을 갖고 있구나. 혹은 나 굉장히 우울해. 그러면 나이코 우울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럴 때 분할을 붙여보면은 이것이 생각과 나를 거리두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다들 고민들 하죠.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는 생각을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는 게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주 분명하게 생각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름 붙이기라든지 나이 물어보기라든지 아니면 군화라는 그냥 간단한 방식으로 생각과 나의 관계가 2형식에서 3형식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생각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